시간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네 편을 한번 준비해왔거든요. 4개? 네. 네. 지금 제 거 보이시나요? 네. 네, 보입니다. 마라톤. 마라톤. 후원이 제가 다리는 100만 불짜리 그거네요. 음성지원 되는 줄 알았어요. 아, 요즘 제가 마라톤 가지고 수업을 해본 지가 6학년이어도 엄청 오래됐다 진짜. 이 영화가 2005년작이니까 고전인 거죠, 고전 이제. 애들 입장에서는. 근데 제가 그 얘기. 요 영화가 응. 저희 같은 고인물들한테는 내용을 다 아는 영화지만 응. 실은 2005년 영화니까 응. 모르는 선생님들도 꽤 많으실걸요. 근데 그래서 20대 선생님들은 모르는 영화일 수 있죠. 짧게 소개해 주시면. 네. 짧게 해야 돼요. 초코파이와 얼룩말을 좋아하는 초원이라는 이제 자폐아가 마라톤 이제 달리기를 통해서 이제 자기의 존재감과 지능은 5살인데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을 어떻게 이렇게 표출하는지 그런 걸 볼 수 있는 영화죠.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영화에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실화라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여기 보면은 얘하고 엄마뿐만 아니고 코치, 그 다음에 얘 동생 있잖아요, 남동생. 남동생이 동생한테 이입된 애들 진짜 많았어. 내가 그때 느꼈어, 이게. 이게 동생한테 이입된 애들 되게 많더라고. 진짜 많았어. 동생한테, 우리가 그러다가 한번 내가 수업을 동생한테 이입된 애들이 하도 많아서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형제 간에, 자매 간에, 남매 간에 이렇게 부모의 사랑을 두고 다투는 모습을 본 거야,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오히려 인권에 대한 얘기로 충분히 전환이 가능한 거죠. 아빠 얘기하는 애도 있었어요, 그때. 그때 안내상 씨가 아빠였지. 안내상 씨가 아마 아빠였을 건데. 맞아. 그러면서 이제 작은 아들한테 뭔가를 좀 해주는 그런 씬이 나와. 야구장인가 어디를 갔던 게. 근데 거기서 초원이는 막 난리치고 했던 기억이 아마 그랬을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그 아빠한테 이입된 애도 있었어. 거기도 그러니까 떨어져 사는 집이었어요. 다음 영화는 이제 별별 이야기. 이것도 이제 2005년작이네요. 2005년하고 저하고는 인연이 깊은가 봐요. 네, 이제 유니버스 영화고요. 인권위원회에서 만든 영화죠. 총 6편의 단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편은 낮잠, 2편 동물농장, 3편은 그 여자의 집, 4편 육다굴대녀, 5편 자전거 여행, 6편은 사람이 되어라 해서 6편 영화인데 요거는 다 쓸 필요는 없어요. 다 쓸 필요는 없고 그 아이들에게 맞는 내용으로 이렇게 하면 돼요. 개인적으로는 1편 낮잠이 가장 풍 하고 들어왔었거든요. 낮잠 내용, 그 다리가 이렇게 장애인 아이하고 이제 딸이죠. 딸하고 아빠랑 낮잠 자는 장면. 참 아름다운 장면이었는데 그 장면에 이제 얘기거리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인권 같은 경우는 요즘 많이 이렇게 변화된 부분들이거나 사람들이 이제는 좀 다르게 받아들여지고 그 당시에는 문제적이었던 게 지금은 좀 많이 바뀌어서 바뀐 것도 있고 한데 그런 시점에서 봤을 때 이 별별 이야기 내용들은 아직도 시의성이 다 있는 내용들인지 궁금해서요. 시의성이란 건 지금 현재 나타나 있는 상황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봐지는데 지금 5편하고 6편이 자전거 여행은 불법 이주 노동자들의 고단한 삶에 대한 것이고 6편이 사람이 되어라는 입시 위주의 교육 문제를 다루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문제가 생긴다면 시성에 대한 문제라면 이것 정도라고 봐지는데 보편적인 것이라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그 배우들이 감독이 돼갖고 만든 4편의 옴니버스 영화가 이제 있는데 거기에 1편이 반장선거라는 제목이더라고요. 예,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요즘 학교에서 벌어지지 않을 만한 그런 상황을 이제 넣은 거라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입장이. 그렇지. 예. 그래서 별별 이야기가 이제 2005년이라고 하니까
또 약간 어떤가 저는 이제 저는 안 봐서 그래서 뭘 여쭤보는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진 않고, 입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학창 시절날 했던 학력고사, 뭐, 수능 그 시절의 얘기가 좀 더 줄어서, 요거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큰 차이가 지금 뭐 사실 없어서 그때나 지금 차이가 없다고 이제 디테일한 문제에 좀 결이 다른 거지, 본질적인 문제는 그 차이가 없는 거라, 요것도. 사람이 되어라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되어라는 이제 그거잖아요. 그 원숭인가? 예. 네. 대학 가서 사람 돼야지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대학에 고등학교 때 사람이 되니까 왜 사람이 됐냐고 막말하죠. 그렇지 맞아. 아이고 이런 웃자겠노. 그래서 강제로 다시 이제 사람 못 되게 하는 건데 그렇죠. 예. 부분이 뭐냐면 대학 가서 사람 되자야. 대학 가야 사람 된다고. 대학 안 가면 영영 사람이 못 되네. 아니, 그쵸. 이 영화에서 이제 이게 진짜 중요한 거. 그 영화에서 가장 핵심이에요. 그 마지막에 가서 아버지한테 왜 자꾸 나한테 그러냐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대학을 안 가서 아직 사람이 아닌 거야. 아이고. 사람이 아닌 거예요. 네. 더 옛날 영화죠. 10달 만에 태어나야 되는데 10주 만에 태어난 아이. 남들보다 4배로 빨리 몸에 이렇게 노화와 성장이 일어나는 아이라서 이미 초등학교로 와야 될 시기에는 40대가 되어버린 거죠. 이제 그 학교로는 한 4학년쯤 돼 나오는데 1학년, 2학년, 3학년 때는 이제 학교에 적응을 못할까봐 홈스쿨링을 했고 아이가 이제 학교를 너무너무 가고 싶어서 이제 학교를 가면서 생기는 이제 에피소드들. 그럼 이거랑 에피소드들이 두근두근 내 인생을 연결시키면 어떨까? 제가 그 영화를 못 봐가지고. 아니 인생은 조금 더 뭔가 조금 더 그런 느낌 아닌가? 이제 현실적인 졸업증이지. 네네네. 그렇죠. 얘는 약간 픽션 같이 느껴지는 것도 있고. 이 영화 감독 누군지 아세요? 몰라요. 코폴라 감독. 프란시스 코폴라.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재밌었냐면 98년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영화계가 큰 위기였거든요. 위기여가지고 하여튼 있는 시도 없는 시도를 다 해본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대감독들이 이런 코미디 영화를 막 시도를 하고 찍고 막 이랬었죠. 그래서 이 영화의 마지막 그 장면에 나오는 이제 얘가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는 이미 몸의 나이는 80대야. 그러니까 이제 그 나이 때 대표로 고등학교 연설을 하는 거예요. 졸업 연설을. 그 졸업 연설이 명문장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애들하고 막 좀 눈물을 흘리는 그런 경험도 좀 예전에는 그랬었는데 지금 미래가 어떻게 될지 고민하지 말고 지금을 충실하게 살아라. 너희들이 볼 미래가 지금 내처럼 될 것이지 않냐. 나는 잘 살았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 참 지금 이 영화를 애들하고 같이 보면은 좀 이제 훈련을 좀 많이 시켜야 돼. 왜냐면 보니까 지금보다 예전 영화가 연령대가 낮아도 허용하는 그 표현의 수치가 높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로빈 윌리엄스하고 이게 좀 약간의 썸씽도 좀 있고 그런 것들 뭐 이상한 야한 책 사오기 시키고 막 이런 것 나오는 그런 거 보면 조금 일단 대마왕님은 그런 걸 스킵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스킵하진 않아요. 스킵하진 않고 이 장면이 영화에서 필요한 장면인지 안 장면인지 아이들한테 이제 선택을 하게 하죠. 애들이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막 눈 가리고 이렇게 보면 그걸 이제 스킵하지 않고 얘기해주고 다시 돌려서 보게 하죠. 보게 하고 불필요한 장면인지 필요한 장면인지 선택. 마지막으로 나라라 펭귄. 나라라 펭귄. 이건 옴니버스 영화이긴 한데 왜 이걸 뭐라고 부르나요? 그러니까 주제를만 가지고 그 주제 하나만 공유해서 다른 이야기를 만드는 옴니버스도 있고 쭉 이어지는 이야기. 그러니까 본 이야기가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 얘기 나오다가 그 서브 얘기가 다시 주 얘기가 되고 뭐 이렇게 해서 다시 연결되는. 어쨌든 서로 연관성은 다 가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세계관만 공유하는 별개의 이야기. 나라라 펭귄은 이제 자식 교육, 뭐 채식주의자, 평생 남편에게 이렇게 수발 만들다가 독립하려는 아내
등등의 이제 에피소드 4가지가 이야기가 있는데 아까 소개시켰던 별별 이야기보다는 이야기나 공유하기는 조금 이제 수위가 좀 있는 내용들이 그러니까 있는 것 같아요. 어른들의 삶이 더 많은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별별 이야기는 애들로도 바로 공유가 될 수 있는데 나라라 펭귄은 한번 어른의 필터링으로 한번 거쳤기 때문에 마치 그 공공주택에서 101호 이야기 한참 하다 거기서 또 102호 맞아요. 얘기 나오고 이런 식인 거다, 그죠? 이경아 쌤 감이다. 똑같이 말아도 찰떡같이 맞아 저는. 저는 오늘 제 소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애들이 한번- 이런 걸 보고 나서 각자 자기 집 이야기로 짧은 걸 하나 써봐도 재밌겠다. 근데 이제 인권 이야기로 바로 이렇게 영화 수업을 못했어요, 여태까지. 6학년 되더라도 이 정도 얘기를 하려면 앞에 게 좀 선행이 돼야 돼. 그치? 일단 나에 대한 얘기, 너에 대한 얘기, 우리에 대한 얘기에 뭐 그게 영화가 됐든 책이 됐든 그게 좀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단계가 돼야 인권 이야기가 들어가야지. 인권 이야기부터 먼저 들어가면 천편일률적인 수업이 될 가능성이 그러니까. 선생님 재미없어요부터 시작해서 답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답을 찾으려고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 수업이 돼버리면 영화 수업은 크게 이렇게 좀 효과적이지 않거든요. 새로운 영화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예를 들면 장애 이해 같은 경우도 뭐 마라톤을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장애가 아닌데 장애 가족과 함께 사는 그 나는 보리 같은 그런 걸 했을 때는 내 입장과 같은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보니까 뭔가 덜 가르치는 것 같으면서도 느껴지는 게 생긴다든가 이제 좀 그런 것들 요새 옛날 전보다는 훨씬 그런 면들이 좀 세련되긴 했지. 근데 인권에 대한 걸 다루는 게 뭔가를 하기가 참 이게 곤란한 문제가 생기는 게 근데 사실 뭐 영화 중에 인권 아닌 거 찾기도 어려워. 없지.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이제 받아들이며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인권에 대한 영화를 보면 어느 지점에는 불편한 지점이 나와. 아이든 어른이든 선생님이든 몰랐던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몰랐기 때문에 누군가가 피해를 보거나 누군가가 힘들어했다면 그것을 영화를 통해서 알았을 경우에는 그때부터 분기가 여러 가지가 되는데 모른다는 그 자체도 나쁜 거다. 모른다는 그 자체도 비판해야 된다. 물론 해야 될 필요가 있긴 해요. 근데 이게 비판이 너무 세게 들어가면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거에 대해서 이게 힘이 약해지는 거라. 이게 허용적으로 막 이 얘기도 할 수 있고 저 얘기도 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조성하는 이유도 비판하는 내용도 좀 이렇게 한 화살을 좀 누구르트서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다 보면 비판적인 내용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거든. 그럴 때 아이들은 답을 찾는 또 행동을 또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게 의도하지 않는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아이들 생각으로, 아이들의 경험으로, 아, 그때 선생님 저도 그런 적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 그 친구한테, 그 친구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가 아이들 입으로 나와야 되는데 답을 내가 막 유도하는 것 같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아이들이 알아듣기 위해서 했던 그 수많은 얘기들이 역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 또 하나 수준으로 중요한 점은 영화 속의 인물들이 너무 그 일률적인 존재로서 그려지는 거는 답 찾기에 머무는데 그 인물들이 좀 더 입체적으로 그려진다면 그 안에서 이제 그러니까. 예, 그 사람한테 이해되는 면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 조금 아이들 뭐 할 때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입체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영화를 찾아야 돼. 하려면. 저 질문. 질문. 최근에 이제 인권이 뭐 사람이 변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 시대마다 좀 대두되는 인권이 있잖아요. 네. 네. 예를 들면 뭐 흑인 인권 같은 게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아주 큰 게 좀 중요해졌었고 몇 년 전에 그리고 한 최근에 한 5년 10년 5년 정도 안에는 실은 이제 그 여성 인권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게 요즘에 가장 주요하게 다뤄져야 되는 인권? 근데 이제 이게 영화로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은 그 시의성은 늦을 수밖에 없어요. 한참 지난 다음에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만약에 가장
세계사의 가장 핫 이슈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에 관계된 얘기라면 이 영화로 나오기에는 좀 시간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 지금 시선에 담고 있는 영화 자체가 많이 있을 가능성이 적다. 이게 기본 전제. 근데 만약에 그런 내용을 하고 싶다. 하고 싶으면 차라리 교사가 유튜브 영상을 좀 이렇게 차용해서 최대한 객관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전달되는 내용인데 의견이 다른 내용이 있으면은 그 두 개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영화 수업하고 똑같은 효과를 낼 수는 있죠. 만약에 하고 싶다면. 제 질문은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인권이 요즘에 가장 화두가 되는 인권인 것 같냐는 질문이에요. 아, 요즘에 네, 그래서 어차피 영화는 이제 한참 뒤에 나오겠는데 저는 시간이 바뀌더라도 나와 너 그리고 우리가 소중하다고 하는 그 기본적인 것에 충실해서 얘기를 나눌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좋은 내용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와, 진짜요? 나를 감동시키기 쉽지 않은데 아주 훌륭했어. 아니 이 진행자가 이게 이 꿀발린 멘트를 이렇게 잘은 아니라니까 일단 저는 정말 꿀발린 네. 말을 잘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그런가요?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저를 아는 사람은 대부분 다 아는 얘기 아닌가? 제 입에 저의 입에서 칭찬 나오는 건 쉽지 않다 막 이런 거. 예, 감사합니다. 네, 오죽하면 우리 반 애들은 잘했습니다가 목표가 아니고 통과가 목표라니까. 진짜.